안녕하십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항체가 필요한 분들에게 백신 주사 놔주는 남자 백신남입니다. 코로나19의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저 백신남이 코로나19의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발 입국 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의 최초 발생지는 우한의 수산물 도매 시장으로 12월 10일 최초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초 발생일로부터 19일이 지난 12월 31일에야 공식 인정합니다. 그리고 1월 9일 중국 내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중국은 발생 초기 전염 사실을 은폐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데요. 사망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우한을 넘어 베이징, 광둥성, 상하이까지 감염 지역이 확산되고 춘절 연휴에도 자그만치 약 8억 명의 인구가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1월에는 한국, 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되죠. 1월만 우한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물밀듯 몰려오는 환자를 더 이상 수용할 병원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분노하게 됩니다. 당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요. 우한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늑장 대응으로 전 세계에 상륙한 코로나19. 각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월 3일 기준 60개 넘는 나라가 중국 입국을 규제합니다. 특히 중국이 코앞인 대만, 베트남, 중국의 접경 지역인 몽골, 중국의 우호국인 러시아도 대문을 걸어 잠그며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한국의 초기 대응은 어땠을까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엄격한 대응을 했던 대만 정부가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1월 26일. 이날 한국의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죠. 2020년 1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 최대집 회장.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당부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준비하여 주십시오. 다음날 정부는 화답이라도 하듯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승격시킵니다. 1월 28일 국립중앙의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선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중국인 입국을 허용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총 6번이나 정부에 강력히 호소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인정한 대한감염학회에서도 2월 1일 정부의 입국자 제한을 권고합니다.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제한이 필요하다. 후베이성 제한만으로 부족한 사항이 됐다. 의료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종 감염병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과 불안은 정부에게 맡기시고 개인위생 지키면 안전. 만에 하나 감염돼도 완치할 수 있으니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 대체 우리 국민들은 의료진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신뢰해야 하는 걸까요? 한편 2월 12일 보건복지부 보도기사에는 집단 행사 전면 연기 취소할 필요 없고 방역적 조치를 병행하며 행사를 추진하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고 다음날 열린 경제계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팽이라도 터뜨려야 할 것 같은 발언합니다. 머지않아 종식. 정부가 종식을 운운할 때 대한의사협회는 2월 18일 마지막 7번째 경고를 합니다. 지역 3의 감염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는 지금이 입국 제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을까요? 거뜬히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2월 20일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위로하며 청와대에서 만찬을 즐기는 사이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국민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중국발 입국 금지 청원은 72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만찬이 열리는 동안 국민들의 손은 청와대 게시판을 클릭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부는 왜
의료진과 국민들의 청원에도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걸까요?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대변을 합니다. 바이러스의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원인은 우리 국민이고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언론에선 국경 폐쇄는 기분만 들 뿐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정말 입국 금지는 실효성 없는 비과학적인 조치일까요? 자, 중국과 인접한 나라의 확진자를 보겠습니다. 대만은 확진자 49명, 사망자 1명, 지역 감염자는 없습니다. 베트남은 확진자 39명, 러시아 34명, 몽골 1명입니다. 한국보다 의료 시스템, 방역 시스템이 잘 된 곳이 아닌데 왜 확진자, 사망자가 적을까요? 중국에서 감염이 확산되자마자 출입국을 제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곧 과학을 증명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항구나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발열 체크만 하고 자가격리 없이 통과시킵니다. 당연히 잠복기 기간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열 체크만으로 무증상 환자들을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와 퍼뜨리고 가도 알 방법이 없고 이들이 2차, 3차 감염을 시켰다 해도 역학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자국민만 검사를 하니 지금의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일례로 국내 23번 확진자의 경우를 볼까요? 정부가 우한에서 오는 비행기를 막기 전에 입국한 중국 여성입니다. 2주간 무방비에 노출이 된 후에야 감염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내 31번 확진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해외여행 이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감염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음에도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감염원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러니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14일 자가격리시키고 출입국을 제한하자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가 아닐까요? 이미 지역 확산이 돼버린 현실이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친여당 쪽 정치인들은 어떤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방역 모범국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이유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칭찬한 것인데 마치 정부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의 모범이라도 되는 양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코로나19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도 언론인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방역이며 하루속히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백신남TV의 백신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